안녕하세요. 정지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양수금 청구 소송, 양수금 소송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양수금 소송이란 무엇일까요? 양수금이란 간단히 말해서 나하고 직접적인 채권 채무 계약을 맺지 않은 제3자가 내가 당신의 새로운 채권자예요. 나에게 돈을 갚으세요. 라는 소송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양수금 청구 소송을 우리가 소장을 받게 되거나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게 되는 경우는 보통 원고나 채권자가 채권 추심업체 혹은 대부업체, 사금융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정작 그런 채권 추심업체나 대부업체하고 단 한 번도 거래를 맺은 적이 없어요. 처음 보는 업체가 소송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 거죠.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일까요? 우리가 10여 년 전, 십수년 전 은행이나 그러니까 일반 시중은행이죠. 우리가 흔히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일반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했어요. 대출을 했다가 갚지 못한 경우 또는 카드 대금이 조금 미납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1년, 2년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이제 그 업체들, 시중은행이나 카드사에서 그 채권을 이게 도저히 회수가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채권 추심업체나 대부업체에 채권을 매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매각한 채권을 매수한 이제 채권 추심업체나 대부업체가 양수금 소송을 들어오게 되는데요. 보통 이런 경우의 특징이 원금보다 두세 배, 많게는 대여섯 배까지 높은 이자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소장을 받아보거나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아보면은 내가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한 금액이 청구가 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카드 미납 대금이 한 300만 원 정도였는데 막상 1000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 청구가 들어오면 온 것을 보면은 아이고 큰일 났다. 이자가 이렇게 계속 늘어나니까 빨리 갚아야겠다라는 생각에 정작 다투어 보거나 방어할 생각도 하지 못하고 바로 변제를 해버리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소멸시효를 가장 잘 설명하는 말일 텐데요. 즉, 은행이나 카드사 아니면 원고, 너네 갚으라고 할 것이 있으면 진작 갚으라고 했어야지. 왜 이제서야 이렇게 십수년이 흘러서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후에서야 갚으라고 하는 거니? 하고 제재를 가하는 거죠. 법은요, 구체적 타당성도 매우 중요하게 여기지만요, 법적 안정성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즉, 돈을 빌렸으니까 갚아야 하는 것이 맞겠죠. 그것이 바로 구체적 타당성인데요. 갚지 않은 한 상태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어서 이미 그것으로 이제 상태가 안정적으로 변했다면 그러한 법적 안정성을 중시해 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소멸시효의 원칙입니다. 결국은 소멸시효가 도과되었는지 여부를 잘 살펴보셔서 이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상사 소멸시효는 5년이고요. 민사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 사업자금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일반 가계자금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사업자금으로 대출을 받는다면 5년의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도과되는 거고요. 일반 가계자금으로 대출을 받으셨다면 10년의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도과됩니다. 그런데 이게 대출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기산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내가 마지막으로 돈을 갚은 날, 변제한 날이라거나 내가 마지막으로 채무를 승인한 날, 이날부터 10년 또는 5년의 기간이 기산이 됩니다. 즉 이것이 소멸시효 또 중단사유하고도 연관이 되는데요. 과연 소멸시효가 도과되었는지 여부는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있는지 여부하고 연관지어서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방어를 하시는 것이 당연히 맞는 일일 테고요. 내가 갚아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도 어쩔 수 없이 갚아야 될 부분이 있으면은 내가 나의 책임 한도에서는 갚아야 할 것이고요. 예, 이렇게 이제 양수금 청구 소송은 우리가 소멸시효라는 쟁점이랑 연결을 해서 내가 갚을 부분 그리고 갚지 않아도 될 부분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변호사하고 상담을 하셔서 이 양수금 청구 소송을 잘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